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온유학원 다산 덕소관 원장 피승원입니다. 이제 고등학교가 결정이 됐고요. 와부고등학교 학생들 앞으로 가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우리가 좀 잘하고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저는 와부고등학교 졸업생도 꽤 많이 돼서 어떤 생활 습관을 좀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 이따가 좀 주저리 설명을 할 생각인데, 우선 우리 컨설팅 이 너를 위한 입시가 저희 온유학원하고 좀 독점적으로 같이 컨설팅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홍보를 했을 때 외부 연사 선생님께서 오시기로 원래 돼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너무 공개적인가? 저희가 이제 캔슬을 놓은 이유는 사실 그 천편일률적으로 되게 유명한 뭐 진학사라든지 뭐 메가라든지 등등, 우리가 좀 온라인에서 조금만 구글링 해봐도 혹은 유튜브를 좀 보면은 알 수 있는 정보를 굳이 여기까지 와서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물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와부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실정에 맞춰서 제가 여기 이제 저희가 협업 중이어서 제 제자들 자료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료 좀 보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이 와부고등학교에서 성공적으로 대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먼저 좀 강연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국영수 선생님들 이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겨울부터 고3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다현 컨설턴트 실장께서 와서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를 위한 입시 고다영 컨설턴트입니다. 우선 눈 오고 날씨 많이 추운데 입시 공부하러 와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이제 온유학원 대전 본원에서 전담 컨설턴트로 중고등학생들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입시 컨설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온유학원에서 준비한 입시 설명의 내용은요. 와부고등학교의 이제 비교과 특징을 분석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순서가 끝나고 이제 뒤에 있는 순서로는 국어, 영어, 수학 이제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서 내신에 대한 분석을 해주실 텐데, 워낙 전문가들이셔가지고 저는 생기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생활기록부를 와부고에 입학한 다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국영수사관은 6학년 때부터 계속 익숙하게 수업도 듣고 공부를 이제 오래 해왔으니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한 면이 있는데, 생활기록부는 주변에서 이제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 학원도 많이 없고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딱 핵심만 찝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때 이제 내신에 대한 고민들도 물론 있지만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고민을 갖는 부분이 생기부입니다. 특히나 뭐 탐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리고 교과 개념과 진로를 연결을 지으라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을 지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한테 카톡으로 그런 질문들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1대1로 소통을 하면서 좀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데, 저는 보는 거는 되게 좀 멍청이 보일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랑 소통을 할 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절대 떠넘겨주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주제를 찾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안내만 해줄 뿐이지, 그래서 좀 같이 조금 러닝메이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요. 작년 요맘때쯤에 입시에 큰 변화가 있었죠. 2028 대입제도 개편이 이제 있었는데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와부고등학교의 실제 신입 학생들 아이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고죠. 와부고가 그쵸? 범상치 않은 일반고입니다. 근데 일반고등학교의 그 입시 특징을 분석을 해보려면 가장 먼저 봐주시는 게
요 입시 결과를 봐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희 와부고는 이미 아시다시피 입학 실적이 굉장히 좋은 학교, 그죠? 유명한 학교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거를 잘 공개를 해주시는 편인데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서울대학교에 이제 진학한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대에 이제 입학한 학생들의 숫자가 총 합쳐서 8명입니다. 근데 굉장히 친절하게 공개를 해주고 계신 게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 그리고 정시에 합격한 아이들을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가지고 공개를 해주세요. 쭉 요 인원수를 보시면 수시의 입시 결과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서울대의 인원도 있지만 고려대랑 성균관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쵸? 근데 고려대랑 성균관대의 입시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교과 전형에서도 생기부를 봅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 얘기는 생기부가 나쁘면 갈 수 없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와부고등학교는 생활기록부를 잘 챙겨주는 학교구나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졸업생들 아이들의 진학 비율을 보면 재수생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 말은 물론 정시로도 강세가 있겠지만 내신 따기가 어느 정도 좀 까다로운 학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목 자사고급의 입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비교과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 그래서 입시 전략을 짤 때 내신보다는 생기부나 아니면 수능으로 좀 전략을 짜주셔야 되는 학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서울대 의대를 2명이나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근데 제가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 맘카페에서 봤는데 수시에서 1명, 정시에서 1명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재미삼아서 한번 가져온 내용이 있습니다. 23년도 초에 난리가 났었어요. 모의고사의 성적표가 유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해커가 모의고사의 성적을 유출해가지고 다 뿌린 거예요. 텔레그램에. 근데 결국 구속됐습니다. 깜빵까지 갈 걸 각오하고 이거를 왜 해킹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국어랑 수학이 100분위가 나오죠? 나머지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니까요. 그 국어랑 수학의 100분위 점수 평균을 가지고 전국 고등학교에 순위를 냈어요. 근데 그 안에 와부고등학교가 17위입니다. 그쵸? 내노라는 그 고등학교들을 다 제끼고 17위에 와부고가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정시에서도 강한 학교다라는 뜻이고 내신을 병행함과 동시에 정시 대비도 같이 가능한 학교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등급제 이제 5등급제가 딱 발표가 되고 나서 내신 따기가 쉽다, 어렵다, 뭐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와부고에서는 좀 어떤 영향이 있냐를 봐주시면은 제가 이제 와부고등학교 졸업생들 실제 졸업생들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맨 첫 번째 1.31 등급인데 고려대 의대를 올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 아이입니다. 근데 물론 농어촌 전형으로 갔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상위대학의 농어촌 전형은 어떻게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격 조건은 농어촌 지역에서 있어야지만 해당이 되지만 평가 요소들을 따지고 보면은 다 서류를 봅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제대로 챙겨져 있지 않으면 사실상 고려대 의대, 메이저 의대를 농어촌 전형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전략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부고에서 1.31이라는 내신 등급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부고에 또 밑에 쭉 보시면 1.64 등급으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약대까지 합격을 했고요. 쭉쭉쭉쭉 보시면 3등급인 아이들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고려대학교를 가죠. 그래서 이것만 딱 봤을 때 내신 5등급제 이제 1등급이 10%인데 그러면 내신 따기 쉬워지는 거 아니냐. 물론 퍼센테이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최상위권 아이들은 당연히 1등급을 안전하게 딸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2등급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격차가 크다 보니 10%대 아이들, 34%대 아이들이 10%대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4%대 아이들은 역전의 기회를 갖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공부를 해서 2등급을 따놓고 생기부를 좀 열심히 챙겨 놓으면 요 정도의 입시 실적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등급제가 와부고의
입학생 아이들한테는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요겁니다. 내신 플러스 알파. 내신뿐만 아니라 나의 우수함을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요. 그게 생기부가 됐든 정시가 됐든 그거는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 주신 다음에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8 대입제도 개편과 동시에 또 발표가 된 내용이 이 개정교육과정이거든요. 여기서의 핵심은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 이 노란색 박스 친 부분. 과목 안에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융합선택 과목 중에서 사회랑 과학 과목이거든요. 이 과목들 제외하고 싹 다 등급이 나옵니다. 5등급제지만 10% 안에 들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쟁해야 되는 과목이 많아진 셈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지금 고등학생들이 있죠? 그 아이들은 요 진로 선택 과목, 요 가운데 과목, 요 가운데 과목이 ABC로 나와요.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강색 요 역학과 에너지 요 칸 보이시죠? 요 과목이 어떤 거냐면 물화생지 익숙하시죠? 그 중에 투 과목, 물투, 화투 요 과목이 명칭이 바뀐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그렇죠? 요 과목도 기존에 투 과목 ABC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보셔야 되는 게 요 기하 과목. 기하 과목도 지금 ABC로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됐을 때 기하랑 투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A 비율이 80에서 90%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수행평가 열심히 하면 그냥 A 바로 딸 수 있어요. 근데 요 과목이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등급이 나옵니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신을 5등급제다. 그래서 내신 따기 좀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느낄 부담감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봐주셔야 되는 게 대학교에 제출하는 성적표 안에 이 표준 편차가 들어가죠. 그렇죠? 다들 아시죠? 이 표준 편차가 쉽게 말해서 표준 편차가 높으면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그리고 표준 편차가 낮으면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수준이 높은 학교. 근데 요거를 대학교에서는 학교의 수준을 평가하는 그 지표가 됐었죠. 근데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요게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실 와부고가 일반고잖아요. 그렇죠? 일반고한테 표준 편차가 없어졌다라는 건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단점일까요? 장점이죠. 왜냐하면 특목고 자사고랑 비교를 해도 거기는 훨씬 내신 따기가 어려울 테니까. 근데 사실 와부고등학교 내신 따기 특목고 자사고만큼이나 빡셉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상황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표준 편차가 삭제됐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그 학교마다의 수준을 그럼 포기를 할까요? 판단을 안 할까요? 아니죠. 고등학교들의 수준을 보고 싶어 하겠죠. 그럼 결국엔 그걸 뭘로 보냐? 지금 이제 주변에 입시 설명회들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원점수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원점수만으로 고등학교의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 시험의 난이도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학교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과목입니다. 어려운 과목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뒷장 넘겨보시면 전문교과라는 게 있어요. 과목의 종류 중에 고등학교 과목의 종류 중에 전문교과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특목고 선택 과목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옆에 보시면 계열이 4개로 나뉘어져 있죠. 과학계열, 외국어 계열, 국제계열, 예술계열. 이게 뭐예요? 특목고 아니에요? 과고, 외고, 국제고, 예고입니다. 그 특목고에서 깔리는 심화 과목들이에요. 보통 교과가 아니라. 이런 과목들을 일반고에서도 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특목고에서 까는 것만큼 그렇게 개수를 여러 가지 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사의 수급 문제도 있고요. 환경상 여러 가지 과목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일반고들은 이런 과목들을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와부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특히 어떤 계열의 과목들을 깔고 있는지를 눈여겨봐 주시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2학년 때 선택하게 되는 과목들을 고를 때 이런 거 위주로 깔아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머니들 혹시 상상고 아시나요? 상상고등학교가 매년 의대를 전국에서 1등으로 보내죠. 140명, 150명 막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입학 설명회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뻥안치고 학부모님들이 1,500명 정도 오셔가지고 들어가는 데만 줄 몇 분을 섰어요. 무슨 성신당 빵 사듯이. 근데 들어갔을 때 딱 1시간 내내 거기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던 부분이 요거였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렇게 심화 과목이 많이 깔린다. 애들이 이런 거를 빠른 진도로 이수를 하면서 요걸 가지고 생기부로 학생부 종합전형도 많이 간다. 요렇게 조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와부고등학교의 2025 편제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편제표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3년 동안 배우게 될, 선택하게 될 과목들 목록이거든요. 보시면 와부고의 교육과정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로 수학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이 2학년 때, 1학년 때는 보통 지정 과목으로 이수를 합니다. 2학년 때 1학기에는 기하, 2학기에는 확률과 통계 이렇게 이수를 하고요. 그리고 미적분이 3학년 1학기에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문 수학이라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심화 과목 표 안에 있거든요. 그것도 깔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기에 굉장히 좀 빠듯한 진도입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어느 정도 능력이 없으면 내신 따라가기가 되게 버거울 수 있는 편제표예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정보교과랑 그리고 인문 언어계, 어문 계열의 심화 과목들도 어느 정도 좀 개편이 이제 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계열 쪽이나 어문 계열 쪽으로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과목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생기부를 세특을 챙길 때 좀 필요하신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블록 타임제라는 걸 운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연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원래 1시간짜리 수업을 조금 더 아이들한테 더 많은 거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2시간 연강, 3시간 연강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수업을 짜는 그런 건데, 이런 거 약간 특목고나 전사고 이런 데서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심화 과목을 우리 아이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와부고에 깔리지를 않는다. 생각보다 그 입시 실적에 비해서 교육 과정이 엄청 화려하지는 않아요. 와부고가. 근데 내가 뭔가 교육 과정 상으로 뭔가 어필을 하고 싶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요거 하면 됩니다. 공동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사실은 경기도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과목이 많이 깔리진 않아요. 과목이 많이 깔리지도 않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내신도 공부를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정시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 공동교육 과정은 다른 학교를 가가지고 추가로 수업을 하나를 더 들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청을 하는 것도 굉장히 빡셉니다. 한 강좌당 15명 막 이렇게씩 뽑는데 선착순으로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인기 있는 건 또 신청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기부에 완전 몰빵하겠다 해서 신청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좀 아이의 지금 스케줄이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신청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와부고에서 깔리는 공동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본교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거를 활용해 주시는 게 효율적으로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계열별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와부고에 입학했는데 경상 계열을 희망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편제표에 맞게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을 텐데 우선은 제가 좀 꿀팁을 하나 드리면 3학년 맨 마지막 과목에 탐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탐구라고 이제 단어가 들어있는 과목이 있는데 과제 탐구도 있고요. 사회문제 탐구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과목 안에 탐구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뭐 하는 거냐면 과목이랑 그리고 우리 아이의 관심 분야 이런 거를 연결을 지어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수업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넣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부도 챙겨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되게 효율적으로 생기부를 챙길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친구는 와부고 작년 졸업생이 올해 졸업생이고요. 올해 서울대학교랑 성균관대 약대 합격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사회문제 탐구랑 융합과학 탐구를 같이 신청을 해서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세특이 나와 있는데 사회문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과목 특성이 경상 계열 애들이 많이 신청하는 과목인데 지금 이 친구는 이공계열 학생이잖아요. 메디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이수를 했어요. 근데도 입시 실적이 되게 좋죠.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풍부한 세특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신청을 해줘도 괜찮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학과 간의 그 구분이 좀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되게 융합적으로 뭔가 탐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디컬, 보건계열 만약에 우리 아이가 희망한다 그랬을 때 메디컬 희망하는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이제 정할 때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기하랑 물리예요. 저 이거 내신 따기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교과 전형도 어떻게 바라보고 좀 있는 학생이다. 뭐 예를 들어 올 1등급인 상황이다. 그러면 물리랑 기하 내신 따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교과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냥 올 1등급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주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종합 전형으로 뭔가 어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대한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뒤에 보시면 제가 또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친구는 올해 고3 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대 간 친구인데 내신이 1.31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기부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 친구가 지금 신청한 과목을 보면 기하 일단 신청했고요. 물리학 1, 2 다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고급 생명과학, 생명과학 실험, 아까 그 전문교과 중에서 과학 계열에 속하는 과목들이거든요. 이 두 가지도 타교 공동교육과정까지 신청을 2과목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딱 그 생기부를 봤을 때 뭔가 내신 따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뭔가 이수하려고 노력을 했네라는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생기부로 뭔가 계속 어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좀 꼭 참고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2028 대입 개편에 대한 내용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부고등학교의 생기부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부고등학교가 이번에 자공고 2.0 이게 선발이 됐죠?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뉴스를 보셔서. 근데 그래서 자공고 2.0이 돼서 이게 좋은 게 뭐냐? 그런 거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공고 2.0이 돼서 생기부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2개예요. 일단은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대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이나 교수님들이 학교에 직접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주십니다. 그런 게 이런 학문탐구 대장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거는 무조건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학 교수, 본교 교사가 같이 학생을 가르치는 코티칭 교육 이런 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따 뒤에서 또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대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전공 분야에 대한 수업을 해주시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개념과 대학교에서 내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 연결될 수 있는 소재를 찾기가 되게 쉬워요. 이거는 생기부에서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진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교과 과목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걸 찾아내기 진짜 어렵거든요.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 필요 없이 이런 걸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대학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거 꼭 한번 신청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와부고등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가 홍보 리플렛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일단 뭐가 엄청 많죠? 그죠? 이거를 다 해야 될까요? 다 해도 생기부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생기부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애들이 좀 의욕이 넘치는 친구들은 생기부를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냥 일단 야 이거 할래? 저요. 다 손들어요. 절대 안 되면 내신하기도 바쁜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다 해봤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한테 굉장히 딱 어필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딱딱 찝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는 활동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친구는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친구네요. 그렇죠? 이제 작년 졸업생인데 자율활동 안에 적혀져 있는 활동이 한강 탐사를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한강에 가가지고 뭔가 생태계 체험도 하고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랑 창의융합 챌린지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한강 탐사는 그냥 이렇게 활동하면서 내가 자연으로 보고 들은 거를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런 거고 그리고 창의융합 챌린지는 내가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른 교과목의 개념과 연결지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자율활동이 일반 고등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적어지냐면 그 흡연 교육한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교생이 다 듣는 그런 교육 듣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진로 적성 검사를 받았다든지 그런 게 적히거든요. 근데 와부고등학교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아이들이 탐구한 거를 적어주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율활동에 적힐 수 있는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선생님들께 질문해보고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요거 와부고등학교 졸업생 또 이 친구는 이제 내신이 2.1인데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생기부 안내 내용을 보면은 정보 교과 시간에 C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게임 엔진을 활용한 게임 개발을 한번 해봤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정보 교과 시간에 배운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보드 게임을 만들어봤, 모바일화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진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적혀진다라는 것 자체가 진로 선생님이 생기부를 잘 아시고 열정적으로 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와부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생기부를 굉장히 잘 써주시는 학교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아까 봤던 그 고려대 의과대학 합격한 친구인데 보면은 이건 진로 활동이거든요. 근데 수학탐구대장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대학교와 연계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그죠? 그리고 창의융합 챌린지 이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들도 이제 우리 아이가 뭐 계속 교과목이랑 이제 내 진로랑 연결지어가지고 활동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위권 아이들, 진학한 아이들의 생기부에서 많이 보이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선택해서 아이들이랑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행평가를 아이들이랑 1대1로 좀 첨삭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제가 꼭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절대 하루 전날은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죽어도 하루 전날에 가지고 옵니다. 근데 왜 제가 하루 전날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냐면 저도 일정이 한 명만 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 전날에 봐주면 퀄리티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가져와야 퀄리티를 높이기 좋으니 미리미리 첨삭을 받아라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수행평가를 내야 되는 수업 시간 전 쉬는 시간에 막 써요. 근데 이거를 왜 도대체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공지를 늦게 주셨어요. 그래서 급박해가지고 이때 하는 거다라고 핑계를 댔는데 그 핑계 차단용이에요.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한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해주시긴 해요. 실제로. 근데 이 과목별 평가 계획은 학기 초에 미리 홈페이지나 학교 알림에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운 받아가지고 야 이거 수행평가 미리 나왔으니까 너 여유 있을 때 미리 다 해놔. 그러니까 싹 다 해놓을 수는 없겠죠. 양식은 또 그날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제만이라도 방향만이라도 미리 잡아놓으면 적어도 내신 공부할 때 방해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부고등학교가 생기부 잘 챙겨주는 학교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잘 써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부고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학생들한테는 지금 요거 실제 와부고 학생 생기부인데 지금 보시면 진로 자동진이죠. 각각 적혀지는 글자 수가 500자, 500자, 700자예요. 진로 활동 보시면 실제로 이 두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결과물을 안 내면 선생님들은 챙겨주시지 않아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직접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계속 강조한 내용들 정리해서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온유학원 덕소관 여기 그리고 다산관에서 원장님들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원장님 통해가지고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영수 내신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갈까요? 의자
네. 음, 네, 이게 좀 너무 더우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뭐 너무 추우셔도 얘기해 주세요. 이게 학원을 더 넓게 만들지 못해서 좀 송구하고요. 의자 여기 복도에 놓으려 그랬어요. 잠시 혹시 이게 복도가 막혀 있으니까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으시거나 그러면 손 들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항상 이 설명할 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 뒷차례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세요. 좀 안 끝난다. 그래가지고 좀 싫어하는데 학원 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그 와부고등학교를 좀 그래도 단연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이게 지금 당장의 성적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대입까지 좀 생각했을 때 좀 도움이 되는가 의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와보고등학교 시험이 이러니까 좀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설명에 제가 이제 하는 말에 어떤 신뢰감을 좀 더하기 위해서 제 프로필을 간략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2017년에 처음 와보고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와부고등학교 1등급을 가장 많이 배출했습니다. 가장 많이 배출했는지 너가 어떻게 아냐? 라고 하시겠지만 항상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이를테면 10명이면 6명, 그리고 11명이면 뭐 6명에서 7명 이런 식으로 과반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변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2022년부터는 그 덕에 학생들이 또 좀 퍼포먼스를 잘 내준 덕에 학생들도 가장 많았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야, 이야, 죄송합니다. 이게 덕소고랑 와보고랑 오늘 설명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걸 안 바꿨네요. 그래서 와보고만의 특징 말씀드리고 그래서 뭘 준비하라는 거냐? 너 뭘 시킬 거냐라고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잠깐 학원 원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한정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국영수 선생님들께서 1학기, 2학기 전부 다 와북 1등 가장 많이 내셨고요. 그리고 1학기, 2학기 전부 다 전교 1등도 배출했고 사실 허윤정 선생님이랑 강민재 선생님 전교 2등까지도 배출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2등 건너뛰고 3등을 배출해서 쬐끔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 또 단독 100점이 나왔고 한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항상 저는 학원 측에서 광고를 하면 1등급 많이 나온 게 뭐가 좋냐. 그쵸? 내가 1등급이어야 되지.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자랑해요. 너네 선배 중에 요번에 서울대 의대 된 친구 있다. 너네 선배 중에 요번에 고대 의대 최초 합한 친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동기부여 그리고 뭐 제 자랑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종종 해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가 좋은가? 왜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부고등학교 수강생이 제일 많아지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와부고등학교 1등급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이 두 분은 서울대를 나오셔서 그런지 1년 만에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나오면 다른 건가?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내가 1등급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님. 그래, 여러분의 자제분들. 이 1등급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산술적으로 아무리 10%라 그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분께서 1등급이 되는 건 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떤 약속을 드릴 수 있냐?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학습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연습해 볼 수 있는 최고의 문제를 제시할 수 있고 학생들이 적재적소에 배워야 될 최고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점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작게 나오지? 화면을 이건 제 거고요. 여기 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되게 작게 나오네요. 이게 인쇄가 돼 있어서 다행입니다. 고등 영어를 좀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여기 빨간 선 보시면은 요 빨간 선 부분이 우리 중학교 영어 40% 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라고 늘어나서 참 다행이긴 한데 9등급제일 때는 여기까지
여기 요만큼. 그리고 이제 5등급제일 때는 요만큼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존의 9등급제일 때는 4등급, 그리고 5등급제일 때는 3등급 초반까지가 중학교 때는 A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좀 상당수 진학하는 학생이 첫째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은 뭐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보통 일반 고등학교 다 그런데 와보고는 특히나 좀 처음 보는 점수가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보통 중학교 때는 앞자리가 9 혹은 세 자릿수 1 이런 식이었을 텐데 이제 막 5 이런 것도 보실 거예요. 6 이런 거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은 와보고등학교는 이전에는 수학 1등급이 뭐 68점 이런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영어도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이 요새는 좀 1등급이 많은데 이전에는 80점대 중반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표준 편차도 다른 학교랑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범위가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리면은 범위가 없는 문법, 그 다음에 범위가 있는 문법 요 차이인데요. 사실 뭐 다음번에 뭐 스트레이트 날릴게라고 해놓고 스트레이트 날리면 피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다음번에 뭘 때릴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피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건 중학교 때 배운 문법 너무나도 당연히 다 알아야 되고 그 중학교 때 배운 문법이랑 고등학교 때 배운 문법이랑 다르냐? 일절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콤비네이션이 달라져요. 그리고 단어가 어려워지고 구문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학생들 눈에는 뭔가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휘를 통한 난도 조절을 하는데 중학교 때는 어휘를 통한 난도 조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이제 와보고 지문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 안 나왔어? 라고 하는 건 사실 좀 투트랙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지문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평소엔 놀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공부하고 평소에 단어 외우고 평소에 모의고사 보면서 선택지 분석하는 것들의 실력이 사실 내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외 지문 출제, 미리 정해진 범위에서 출제. 사실 요거는 아까 말했던 이제 뭐 범위가 있는 문법 없는 문법과 괴가 같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진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데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요번에 와보고에 진학하는 자제분이 첫째인 경우는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 네, 절반 이상인데 이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요. 중학교 때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있고 수동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엄마가 하래. 이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류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확실하게 극명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푸시를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저도 그래서 수업하면서 사실 중간중간에 좀 동기부여가 될 만한 얘기, 동기부여가 될 만한 거리가 나오면 꼭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상당히 아쉬운데 잠시만요. 그쵸. 네. 요 다음 순서로는 이 중고등학교 영어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좀 이렇게 다르고 사실 중학교랑 고등학교 공부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또 다른 학교 대비 아까 이제 고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와보고등학교가 과거보다 좀 영광이 덜한 것 같아도 엄청난 학교거든요. 저도 항상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요 동네에서 뭐 이를테면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다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그냥 밤에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보통 더 안 물어봐요. 보통 더 안 물어보는데 밤에 일합니다. 라고 해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밤에 고등학생들 가르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꼬치꼬치 좀 물어보거든요. 특히 이제 미용사분께서 자제분이 있으시면 더 꼬치꼬치 물어보시는데 그러다 결국에 끝까지 가서 와부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칩니다. 와부고 약간 이런 식의 이 동네에선 그래도 와부고 다닌다 하면은 그래도 약간 영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정말 좀 뭐라 그럴까 능동적 성실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난도 높은 학교 과정은 뭐 사실 이게 말해 뭐해라는 건데
제가 정말 잘하는 학생들 많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특징을 보면은 1학년 때 수능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2학년 때 수능 공부를 또 시킵니다. 그럼 재수생처럼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3학년 때 수능 공부를 또 시킵니다. 그럼 삼수생처럼 공부하는 거죠. 과거에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때까지만 해도 와부고등학교가 1학년 때 수원을 했어요. 수원까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수투를 했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는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지금 1학년 때 고2 수준의 부교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고3 수준, 아예 고3 수준이 아니라 수능이랑 평가원이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3개년을 완벽하게 보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변형됐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나 이제 수학과학이 중요해 해서 영어한테 빤치 맞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학년 되면은 수능 연계 교재로 그냥 수능을 한 번 더 합니다. 사실 뭐 수능을 심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수능을 한 번 더 해서 사실 아주 기초가 부족한 학생한테는 아까 덕소고 설명에도 여기 들으신 분이 계신데 기초가 부족한 학생한테는 덕소고등학교가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 덕소고등학교는 아주 기본부터 탄탄하게 가르치고 2학년 때 진짜 2학년이 하는 거 하고 3학년 때 3학년이 하는 거 하면 되는데 그럼 또 재수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학년 때 1학년 내신 열심히 하면서 그냥 학원에서 고3 모의고사까지 고2 때 끝내버리면 돼요. 그럼 그게 오히려 학생들이 더 뭔가 단단해질 기회가 돼요. 근데 와부고등학교는 내가 영어가 약해. 옛날엔 특히나 영과고 인기 많을 때는 영과고 준비하다가 와부고등학교 온 애들이 많았어요. 그럼 영어는 진짜 A, B, C 정도밖에 몰라요. 그냥 비동사 정도밖에 모른다. 그런 애들이 오면은 3년 내내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마음 아파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요. 어머니 얘 과외시켜야 됩니다. 학교 수업 물론 학원 수업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어머님께서 되게 10중 8구 앉아만 있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영어는 쳐다도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부고 학생들 중에 또 수학과학 좋아하는 학생들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 다른 학교보다 외우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이해가 안 가면 약간 지적 허영심이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면 뭐 이해가 안 가는 거 공부가 아니야 이런 식인 애들이 있어요. 그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반드시 대합해야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할 때 진짜 윈터부터 확실하게 공부시켜야 됩니다. 기초 안 쌓아놓고 학교 들어가면은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알겠으면은 찍어보는 거고 맞으면 좋은 거고 틀리면 안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3년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사실 요즘에 그 내신은 영어는 버린다고 쳐도 이게 본의 아니게 또 겁주는 마케팅을 엄청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서 레벨 테스트도 엄청 쉽게 만들었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겁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주 단단하고 아주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쌓아두면 사실 고1 때 내신이 조금 망하더라도 고2 때부터 열심히 해서 뭐라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고1 때 그냥 뭐 어영부영 수학이 더 중요하지 과학이 중요하지 뭐 우리 애는 의대 갈 거니까 과학이 더 중요해. 수학이 더 중요해. 맞는 말인데 그건 전제 조건 영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고3 때까지 가서 정시할래 이래놓고 보통 공대는 영어 정시 점수가 아직까지 별로 안 중요해요. 요번에 이제 교육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에 빠졌지만 지금까지는 안 중요해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좀 3등급 안에만 들자. 뭐 이런 아주 처절한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난도뿐만 아니라 범위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 한번 다 읽어보면은 6주, 7주 가 있어요. 거기다 제가 항상 세순 모의고사라고 모의고사 만들어서 풀리고 문법 중심 복습하면은 그거 하면 끝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딱 특징을 하면은 시험 범위 2위는 동아고거든요. 동아고등학교가 교과서 두 가에 모의고사 분량으로 한 16지문 정도가 들어갑니다. 16지문 와보고 애들 일주일 만에 끝내요. 그러니까 이 양 자체가 압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지난해 1학기 등급 컷 보시면 88점, 86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자면 두 번째는 인지 과부하. 인지적으로 부하를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글을 읽으면 인지적으로 부하가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어는 그래도 잘 하니까 언어 때문에 부하가 걸린다기보단 뭔가 그 안에 있는 상관관계나
혹은 그 안에 있는 인간관계가 이해가 안 가면, 그 안에 있는 논리가 이해가 안 가면 부하가 좀 걸리는데, 얘는 내용이 조금만 어려워도 외국어니까 이제 해독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독해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인지 과부하를 걸어놓고 문제를 내버려요. 그걸 어떻게 거냐면 애들이 뭐 전부 다 공부해온 지문인데 어떻게 인지 과부하가 걸리냐. 일단 지문 내용도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좀 가치 있는 지문들도 좀 많이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을 더 해요, 선생님들이. 항상 그냥 안 냅니다. 요거는 요만큼을 더 하는 거고, 얘도 보시면 요건 되게, 이거는 한 4년 된 문제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 다윈,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이 말해서 유명한데,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비글호를 타고 가서 새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먹고 사는 새는 부리 모양이 이렇구나, 얘는 이렇구나, 쟤는 저렇구나, 다윈이 관찰한 걸 쭉 써놓고 새를 보여준 다음에 이걸 추론하게 만들어요. 이 새는 뭘 먹었을 거야, 이 새는 부리가 딱딱할 거야, 이 새는 어떨 거야. 이게 이 내용도 어렵지만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단어를 이제 집에 가서 혹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봐 보시면 좀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네, 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안에 있는 단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해석한 게 맞나부터 헷갈리니까 내용도 헷갈리고 사진은 뭔지 모르겠고 그걸 또 50분 안에 해야 되고, 이런 인지 과부하를 그래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연습을 시켜주면서 그냥 단어 외우고 해석하고, 이게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를 가지고 글을 읽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지 과부하를 또 어떤 식으로 거냐면, 이만큼 원래 안 그래도 어려운 지문에다가 이만큼의 원전을 추가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작년에 원전을 좀 잘 맞췄어요. 일치를 잘 시켰습니다. 원전을 이제 좀 찾아보면 요거 붙겠다 이런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는 아예 리프레이즈를 해버리셨어요. 그냥 글을 다시 써버리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요만큼을 더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아이들이 요만큼을 더 읽고 여기 안에서 내용을 판별해야 된다. 인데 그런 식으로 내다 애들이 또 그것도 연습해 가면은 이 위에도 좀 티 안 나게 바꿔요. 뭐 more를 less로 바꿔서 인과관계를 긍정에서 부정으로 뒤집는다든지, 뭐 이런 아주 재미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풀다 보면 재미는 있습니다. 성적이 재미없고 지문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까다로운 어법은 사실 동아고등학교가 더 까다롭고요. 치사하기로는 덕소고등학교가 더 치사해요. 근데 다만 와부고등학교는 안 배운 데서 나와요. 자꾸 대비할 수 없는 지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비유를 하는데, 냉장고에다가 먹을 걸 잔뜩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 먹어야 된다. 그때 만들어 먹으려 그러면 50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문법적 지식이나 문장을 보는 눈이나 확실하게 미리 길러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하자면, 이게 자꾸 덕소 와부를 비교를 하는 건 분명히 고민을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차라리 덕소로 보낼까? 를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데, 덕소고등학교였으면 사실 첫 번째 내신 망할 정도로 겨울에 놀아도 재기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와부고는 좀 뭐 하나를 기회비용이 좀 클 거예요. 왜냐면 학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부터 좀 치열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우리 이렇게 뭐 이를테면 윈터 프로그램 같은 거 들어오면은 이제 학습 습관을 잡고 학습량을 늘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와부고등학교는 그냥 와서 지네가 알아서 하니까 야, 이거 안 하면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까다로운 어법 서술형은 뭐 요거는 제가 이제 영어 수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때 강조금, 원래 이 자리가 이런 말이 없었어요. 아예 이게 있었는데 영작을 시킨 거면 너무 쉬운 문제죠.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고. 근데 이 말이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서 넣었는데, 이게 오직 뭐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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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부정어 도치를 시켜요. 부정어 도치가 영작 쓰기 좀 까다롭거든요. 여기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it을 넣음으로써 이때 강조 구문을 써라, 부정어 도치는 시키지 말아라 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조금 읽어낼 수 있는 학생만이 맞춥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게 또 우리 주입식 교육을 좋아하잖아요. 필요합니다. 주입식 교육 필요한데, 사실 너무 과도한 주입식 교육은 안 좋은 게, 항상 외울 때 as가 나오면 원급 비교, then이 나오면 비교급 비교. 근데 여기서 비교 구문을 써야 되는데 as랑 then을 둘 다 줬어. 그럼 애들이 부하가 오는 거예요. 또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as 원급 비교 앞에 배수사 부분에 이 than이 들어갔었어야 된다라는 건데 요것도 전교 1등 하는 친구들도 이거 틀렸어요. 영작 잘하는 친구들이 맞췄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겁주는 거 알았는데 제가 진짜 겁주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게 막 학원 전략이 제가 옛날에 뭐 레벨 테스트 같은 걸 만들 때도 그 학원에서 항상 지시를 했어요.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라.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라. 근데 그래야 애들이 좀 쫄아요. 그래 학원을 좀 우러러 본다 그래야 될까? 와 여긴 진짜 어려운 거 하는 데구나. 아무 쓸모 없거든요. 제 상위권 몇 명 빼놓고 변별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 사실 학교 가서 2등급 맞으래, 3등급 맞으래, 4등급 맞으래가 다 박살나 있으면 의미가 없는 시험이잖아요. 변별력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그 시험도 되게 필요한 것만 만들었고 되게 쉬울 거예요. 레벨 테스트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쉬울 거고 상담할 때도 얘 정도면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도 잘 하는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등급을 많이 내지만 1등급이 아닌 학생들도 많이 내니까 아쉬운 경우들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뭘 하셔야 되냐?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냐? 와부고는 사실 뭘 시험 대비도 뭐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피지컬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축구 스킬이 아무리 좋아도 손흥민보다 축구 잘 찰 수가 없어요. 왜? 달리기가 너무 느립니다. 오래 달릴 수가 없어요. 그 축구 선수들처럼. 킥을 아무리 잘 차도 국가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피지컬이 안 좋습니다. 물론 뭐 몸싸움은 좀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피지컬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차례로 독해입니다. 독해. 이게 왜 독해냐면 독해는 두 글자라서 뜻이 두 개인데요. 읽고 나서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요새 그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에 되게 유명하신 영어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거. Thank you, I love you. 방금 해석하신 분 계세요? I는 주어고 love는 동사고 you는 목적어구나. 삼형식 문장이네. 저 사람 날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사랑해. 근데 이게 낮은 수준에서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단어가 어려워지고 구문이 복잡해지면은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습득한 언어가 아니라 학습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야 선택지나 지문의 어떤 내용을 내가 읽었을 때도 자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 해석이 틀렸을 리는 없고 이 내용이 틀렸을 것이다.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 내 해석이 틀린 건지 이 내용이 틀린 건지 모르겠어. 그 문제 자꾸 10분 있다가 다 밀렸어. 그런 경우도 좀 많아요. 두 번째는 이제 독이 되는 학생들을 전제로 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 지문의 어떤 논리도 물론 국어 비문학만큼 어렵게 나올 수는 없어요. 외국어기 때문에. 다만 그 안의 내용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기초부터 시작하는 이게 독해는 우리 와보고 친구들은 기본 시작이 고2 수준이에요. 두 반으로 분반하면 고2 수준부터 시작하고 A반 친구들은 고3과 시켜버릴 거고 여기 이미 기존의 재학생분들의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보통 고2 모의고사 보면은 10번 보면 아니야 10번 아니고 100번 봐야 한 번 2등급 나오고 거의 항상 99번 1등급 나오는 학생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고2 모의고사 더 시킬 필요 없고요. 고3 모의고사 시키면 되고 단어도 좀 헤비하게 더 외워줄 필요가 있다. 근데 어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법은 제가 아주 기초 교재를 쓸 거예요. 어법은 제 자체 교재도 안 쓰고 시중 교재 중에 좀 좋은 거 쓸 거예요. 뭐 어법끝이라든지 뭐 등등등 유명한 것들. 근데 그러면 10중 8구는 전부 다 따지세요. 우리 애는 이거 3번 했다. 우리 애는 이거 몇 바퀴 돌렸다. 제가 조금만 변형해서 문제 내죠. 다 틀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 푸는 법만 가르쳐요. 뭐는 뒷구조 완전, 뭐는 뒷구조 불완전. 뭐 나올 땐 뭐 나올 땐 뭐 그거 암기해 버려요. 그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영어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얘가 왜 있는 건지, 왜 얘는 한 번밖에 못 나오는지, 왜 얘 뒤에는 뭐가 없어야만 하는지 구조적으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갈 거고 지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좀 이제 좀 이렇게 까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러면 좀 너무 누군지는 특정하지 않겠지만
그 겨울 때 문법 너무 쉬워요. 뭐 이러고 나갔어요. 뛰쳐 나갔어요. 그래놓고 이제 내신 대비할 때 돼서 따라 들어왔는데 3등급 위로 한 번도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냥 꾸준히 이거 공부하고 복습 시험 보면 또 제 시험 보고 틀린 이유까지 다 쓰고 전교 1등하고 1등급 맞고 이게 뭔가 기초부터 쌓아 올라갈 때 정말 심심할 수 있어요. 특히 문법은 얘네는 아마 어려워가지고 엉엉 울 거예요. 근데 얘는 기초부터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꾸준함으로 쌓아가는 어휘력인데 사실 와부고등학교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4년 전만 해도요. 제가 그 하나 말씀드리면 이 큰 틀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전화기를 항상 걷어요. 수업할 때 무조건 걷어요. 근데 3, 4년 전만 해도 와보고등학교 반은 전화기 걷으면 절반 이상이 안 냈어요. 안 내는 게 무슨 말이냐? 전화만 되는 핸드폰 안 걷거든요. 전화만 되는 핸드폰 안 걷어요. 지금은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스마트폰 씁니다. 이게 자기가 도태되는 게 포모 현상이라 그러죠. 도태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온라인으로 소통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애들 진짜 신기해요. 그 온라인으로는 중마고우예요. DM으로는 정말 엄청 친해요. 근데 막상 만나면 안녕도 못해요. 뭔지 아시죠?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스마트폰 사실 저는 어른이니까 그 친구들이랑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야 고등학교 3년 스마트폰 없어서 친구 못 될 놈들은 어차피 나중에도 친구 못 돼.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게 훨씬 이득이야. 안 먹힙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엄청 싸우시겠지만 전쟁 한번 하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전쟁 하셔가지고 스마트폰만 없애도 사실 8분 능선은 이미 넘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도파민 중독에 걸려가지고 글을 못 읽어요. 그냥 멍청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글을 완결해서 못 읽고 자꾸 F자형 글 읽기를 해요. 쭉 읽고 쭉 내려가다가 또 지가 읽고 싶은데 읽고 쭉 내려가다가 쭉 그 다음에 이거겠네 하고 찍어요. 그 당연히 정답이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비율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와부고에서도.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치료도 저 학원에서는 절대 핸드폰 못 쓰게 하고 차라리 뭐 패드로 공부할게요. 차라리 하지 마. 마이너스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학습을 도모한다?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학생들이 보면은 절 싫어하게 되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이패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뭘 가르칠 거냐. 고등 필수 구문 무조건 해야 되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장 구성을 이 친구랑 이 어법 친구랑 이 고등 필수 구문 친구랑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은 쓰는 법이고 구문은 문법을 이용해서 읽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정확한 해석. 그냥 읽고 이런 뜻이구나가 아니고 정확한 해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독해 자체 교재를 좀 사용할 거예요. 독해 자체 교재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와보고는 고2 수준에는 최소 맞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반은 고2 수준. 이게 물론 레벨 테스트 종합을 보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90% 이상 장담 드릴 수 있는 건 A반은 고3 수준, B반은 고2 수준으로 시작해서 A반은 1, 2월을 고3, 고3. 그리고 B반은 1, 2월을 고2, 고3. 근데 B반이 좀 너무 격차가 많이 나. 그럼 고2, 고2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은 선택인데 여기까지는 필수고요. 특강은 이제 선택으로 듣는 건데 와보고등학교 기출 분석을 좀 할 거예요. 최근 3개년 동안 와보고등학교 문제를 풀 건데 아이들이 이거 왜 푸냐면 사실 제일 목적은 동기부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왜 해? 이 단어 외워야 돼. 이 단어를 왜 외워? 약간 기본적으로 마음이 그래요. 이게 아까 요즘 애들 자꾸 안 좋게 말하는 것 같은데 반지성이 좀 있어요. 이게 무지성은 이렇게 지성이 없는 건데 반지성은 지식에 반해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이에요. 뭐 요즘에는 문해력 얘기 나오잖아요. 금일까지 이러면 금요일이요? 그런 말 왜 그런 헷갈리는 단어를 써요? 이런 게 반지성이거든요. 지가 모르는 거면서 화를 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방지. 야, 그거 이 정도는 알아야 이 문제 풀 수 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온다.
뭐 그래서 기본 지문 공부시키고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오는지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습의 기본은 단어고요. 사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여기 얼마나 단어 많이 외우게 할 건지는 이렇게 써놓고요.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뭐 요렇게 요만큼만 쓰고 10번 쓰고 집에 가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무조건 조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준별 개별 독해 과제인데요. 제가 52주 차까지 고1, 2, 3 주간 과제가 다 있습니다. 지금 항상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있었는데 요번에 싹 주간 루틴으로 합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월부터 그 고3 10월 종강 할 때까지 주간 과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고2 수업 하는데 저는 진짜 영어 처음 해가지고 고2 수준은 진짜 엄두도 안 나요. 이런 애들은 고1 과제를 줄 거예요. 안 그러면은 포기하게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고2 수업을 듣는다고 선생님 저 이거 좀 쉬운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고3 과제를 나눠줄 수 있도록. 그리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문법 복습 시험 볼 건데 이거는 이제 애초에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알겠지만 무조건 설명까지 해야 돼요. 설명까지 안 하면 맞아도 맞은 게 아니다. 라고. 왜냐면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자기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까지 체크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주일에 모의고사는 그냥 뭐 학원 나가는 날이 아니고 수능 보는 날까지 꾸준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봐야 돼요. 한강탐사, 그러니까 와부고등학교는 수학여행을 한강탐사라 그러는데 한강탐사 갔다 와서 이렇게 그러기 상태가 돼 있어도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모의고사 봐야 됩니다. 이 학원 안 다녀도 무조건 봐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의고사 무조건 봐야 돼. 특히 영어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요번에 제가 원장이 되면서 사실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금전적으로. 그래서 좀 말이 아구가 안 맞나? 그래서 네, 그래서 기존에 조교를 한 4명으로 돌렸는데요. 이제 8명으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학생들 요번에 8명 조교 뽑으면서 아까 여기 생기부 소개할 때 나왔던 뭐 서울대학교랑 성대학대 붙었던 친구도 오고요. 고대 의대 붙은 친구도 오고요. 뭐 카이스트 붙은 친구도 오고 다 오는데 그런 친구 카이스트는 이제 방학만 하고 가야죠. 이제 대전이니까. 고대 의대도 바쁠 텐데.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좀 그룹으로 묶어서 좀 더 꼼꼼하게 단어나 복습 시험 관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역질문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미 제가 사실 살면서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고 살면서 저거 할 걸 이런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가 사랑하는 걸 하거나 아니면 너가 하는 걸 사랑하라 라는 말인데요. 와보고등학교 딱 가서 첫 시험 보고 내가 처음 보는 점수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은 죄가 없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아주 바보 같은 어떤 선택이 아닌 이상 선택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실행력의 죄가 좀 많아요. 무슨 선택을 하든 최대치를 실행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와보고에도 정말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그런 어떤 승리의 케이스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온유라곤 국어과 대표 강사 강민재라고 합니다. 그 앞에 원장님께서 너무 열변을 토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좀 가볍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 예비고일 국어를 설명할 건데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하면 좀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중에서 그 도대체 국어 강사는 뭘 가르치는 거냐? 내 모국어인데 읽고 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포인트는 중학교 국어하고 고등학교 국어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나왔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중학교 국어 성적은 거짓이다. 이게 100점을 맞았든 96점을 맞았든 사실 이건 성적이 아니에요.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그 자제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한 10일 전에 시작합니다. 계획표는 한 달 전부터 세우지만 실제 실행은 10일 전부터 하고요. 한 2, 3일 밤새면 한 90점, 100점 나옵니다. 그쵸? 예.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왜 그렇게 공부해도 100점이 나오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 많으시니까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삶다가 있고요. 데치다가 있습니다. 데치는 것하고 삶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죠? 시간. 그럼 언제까지 어디까지 끓여야 데치는 거죠? 예, 살짝 몇 초? 예. 10초. 10초면 읽나요? 시금치 괜찮아요? 예. 그 학생한테 자제분한테 데치는 것과 삶는 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직접 해보라고 해야 되죠.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특히 이제 난 이과야. 난 이과라고 하는 학생들. 엄마 10초야 15초야 20초야. 근데 사실 이게 국어를 못하는 본질입니다. 이게 중학교 국어를 한번 보시면 귀여운 감자를 가져왔는데 삶다의 사전적 정의가 이거예요. 물에 넣고 끓이다. 데치다. 물에 넣어 살짝 익히다. 살짝이 뭔가. 근데 중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런 식으로 냅니다. 삶다에 대해 적절하게 서술한 것을 고르시오. 1번. 물에 어떤 대상을 넣고 끓이다. 뭐 당연히 1번이죠. 2번은 뭘까요? 튀기다. 3번은 굽다. 4번은 뭐겠습니까 이거? 부치다죠. 전 부치는 거고요. 5번은 조리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거를 학생들이 밤새워서 삶는 것은 이거군 외워서 그대로 쏟아놓으면 100점입니다. 우리 아이가 국어를 너무 잘하는 영재다라고 생각하신 거 다 착각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식으로 제가 한번 문제를 제가 어젯밤에 써봤거든요. 자, 이거 제가 쓴 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네. 이게 뭐야? 짜증 섞인 민재의 목소리가 들린다. 제 이름이 민재입니다. 네. 어디 왜? 아니 왜? 브로콜리 먹고 싶다며? 아들의 반응이 이상하다는데 엄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건 브로콜리가 아니야. 아삭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식감은 생의 활력을 느끼게 해준 도구였다. 아삭함이 사라진 재료에서는 물컹이 짓눌리는 절망감만 느껴졌다. 다시 해줄까 아들? 엄마가 되물었다. 원하면 다시 만들어 줄게. 쉬워. 엄마는 재차 토라진 아들을 달리고자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외마디 비명뿐이었다. 아! 자연스러움을 원했어. 난 폭력적인 익힘을 나에게 재차 강요하지 마. 내가 그 익힘을 입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의 무기력한 타협일 뿐이라고. 나는 그럴 수 없어. 이게 제가 그냥 지은 겁니다. 제가 적은 소설이에요. 네. 문제 나옵니다. 밑줄치는 앞에 작품입니다. 밑줄친 작품을 보았을 때 주인공은 재료를 완전히 삶는 것이 아니라 살짝 데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군. 당연히 데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삭한 식감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애들이 묻습니다. 데친다는 말이 어디 나와? 이게 중학교식 사고방식이에요. 못 풉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기계적, 무비판적으로 반복되는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저항 의지가 주인공의 외마디 유명 악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럼 기계적, 무비판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죠? 엄마가 그냥 쉽게 만들어준다 했던 이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물어요. 이게 왜 기계적이야? 이게 왜 무비판적이야? 근데 보통은 보기에 줍니다. 이 작품은 사회 현실에 대한 무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서술한 작품으로서 그 보기를 바탕으로
엄마가 보세요. 자, 제가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는데 엄마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뭐 한다고 했죠? 원하면 다시 만들어 줄게. 쉬워. 다시 만들어 준다. 비판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비판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다시 쉽게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악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외마디 비명이 나왔고 그걸 그럼 나는 그게 싫다라는 내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저항 의지로 볼 수 있다. 이게 고등학교 문학입니다. 제가 얼마나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져온 건데 조금 이해되시나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하는 건 왜 이게 기계적 무비판적이야? 왜 저항 의지야? 왜 사회 현실에 대한 것이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국어 강사가 뭘 하는 거냐? 고등학교 국어 강사는 요걸 가르칩니다. 문학에서는 학생들이 작품 속 맥락이나 상황을 작품을 해석하는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윈터 동안 가르치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중학교 기출문제하고 고등학교 기출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등 내신이에요. 윗글의 특징, 윗글은 뺐습니다. 쉬워서. 뭐 글이 전문적이고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나마 요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자, 이게 변래중 기말 기출이에요. 3학년 2학기 기말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소비 형태, 용돈을 모아 갖고 싶었던 청바지를 샀다. 카페에서 멋진 해돋이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선택지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습니다. 돈 모아 청바지 샀다는 얘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까다로워 보이지만 한 작품에 대해서 표현상의 특징을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이 작품에 대해서 분석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습서에 이 표현상의 특징이 싹 다 나와 있어요. 애들 외웁니다. 달달달 외워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분들? 예, 찔리실 건데 그거 다 외워서 그냥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점수가 나와요. 이건 어떨까요? 봄의 특성을 정리한 내용이다. 너그럽고 빛난다. 쇠붙이를 녹인다. 너무 짧고 쉽지 않습니까? 와부고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 작품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언 12곡이라는 작품을 가에 설정해 놨고요. 문장을 하자 하니 인생 식자 우한시요. 첫 줄부터 난감합니다 이게. 그리고 나를 가시면 뒤에 볼게요. 나는 뭐 백구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았으라. 김천택의 시조가 나와 있고요. 다도 여러분들 그 학부모님들 좀 보셨던 거지만 이화의 월백하고 나면 학창시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조년의 시조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작품을 연계해서 우리가 좀 풀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일단은 문장을 하기 위해 호연행색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군. 포인트는 이 한자를 다 해석하는 건 포인트가 아닙니다. 대신에 작품 속에서 문장과 한자로 되어 있는 구절들을 연관성을 좀 맺을 수 있는가. 요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건데 앞에는 어려워 보이는 요 작품이 시험 범위 작품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낸 겁니다. 시험 범위 작품은 요거 하나입니다. 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입니다. 1등급 컷이 보통 80점 초반에서 중반 정도 나옵니다. 근데 하나 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두 번째 넘어가 보시면 예문에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여기 5번 선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정답인데 5번 선택지를 보시면 나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고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애상적 정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학생이 애상적 정서를 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냥 서글프고 슬픈 마음입니다. 자, 다를 한번 보실까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한자 제가 간단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밤에 화자가 배나무 가지에 꽃을 보고 있습니다. 배꽃을 바라보면서 달빛이 이렇게 쫙 비쳐요. 근데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왠지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지춘심을 그때 자규, 소쩍새입니다. 소쩍새는 아시죠? 소쩍새가 알겠냐마는 다정도 내가 정이 많은 것도 참 문제 병인 것 같아서 내가 이 시간에 잠 못 들고 있다 이겁니다. 선택지 다시 보실까요? 청각적 이미지 찾아보시죠.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
소리가 들린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청각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EBS 수능 특강 선지 변형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볼 때 선생님 소리 안 들립니다. 소리 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소리 나는 거 없거든요. 무슨 소리가 들린다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작품 속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게 요즘 수능 트렌드인데 제가 새벽에 한밤중에 그냥 좀 감성에 젖어서 저기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죠? 소쩍새가 튀어나와요. 그때 소쩍새가 소쩍 날라와서 저랑 갑자기 대면하고 저랑 1대1로 마주본 다음에 제가 소쩍새를 마주보면서 너 내 맘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저 멀리서 들어옵니다. 소리가 들려와요. 소쩍. 난 여기서 감성에 젖어 있는데 저 뒤쪽 숲속에서 소쩍새가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쩍새 소리를 듣고 야,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라고 반응하는 거죠. 그럼 이건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능 특강 선택지예요. 요거는. 물론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요 앞에 있는 나 때문에 정답이 아닌데 저기 다는 적절한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를 처음에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판단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상황 추론, 맥락 추론을 해서 읽어야 된다. 제가 이걸 가르치는 거고 특히 이제 윈터 기간 동안에 8주밖에 안 됩니다. 문법은 조금 따로 빼놨고 문학하고 독서를 가르칠 때인데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어떤 거 지식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걸 1차적으로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물을 넣어서 끓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2단계로 가는 게 그럼 삶는 건 뭐고 데치는 건 뭐야를 제가 보여주고 아이들이 연습하면서 아 요런 건 삶는 거고 요런 건 데치는 거고 라고 일종의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역할. 그리고 그 바운더리 틀을 설정한 다음에 이걸 3년 끝내 3년까지 수능 볼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요게 국어고요. 그래서 최상위권들이 특히 문학에서 박살이 납니다. 비문학이 어려웠던 게 3년 전까지입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물론 또 다시 바뀔 수 있겠지만 네.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독서 문제, 킬러 문제를 없앴거든요. 내지 말라 이랬습니다. 평가원 출제 교수들이 그럼 문학을 좀 어렵게 내보겠다면 선택지를 바꿉니다. 근데 오히려 최상위권이 박살나요. 독서 지문은 평이해졌는데 문학은 이때까지 그냥 글자만 보고 풀었거든요. 근데 심층적으로 작품을 이해해야 작품을 좀 읽어낼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 와부고도 선생님에 따라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1학년 때는 문법 문제가 훨씬 어렵고요. 학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문학 문제가 점점점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와부고 문제 스타일이었고요. 제가 동아고도 가져왔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와부고 동아고가 이 관내 지역에서 그나마 학교를 제일 잘 보내는 학교들인데 동아고 국어는 평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교과서 작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다가 서정주의 자화상을 넣어 놓습니다. 요 두 개 작품을 비교해서 선택지를 비교해봐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일반적인 학교들의 출제 양식이고요. 근데 요것하고 와부고의 큰 차이점이 뭐냐? 내신식으로 암기하는 게 극히 적고요. 그다음에 교과서를 안 나갑니다. 1학년 때 교과서를 쓰지 않습니다. EBS 수능 특강으로 다 나가요. 문학도 문법도 수능 특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 같은 건 책을 좀 만들어서 제가 단행본으로 좀 주고 싶은데 그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주 프린트를 이렇게 던지거든요. 쪽대본처럼. 그래서 그런 걸 해내는 게 학생들도 힘들고 강사로서도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견디다 보면 고3에 올라갔을 때는 수능을 좀 칠 수 있는 능력은 확실히 배양된다. 특히 이제 5등급제가 되면서 내신 변별력이 좀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수능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요번에 이제 와부고를 비롯해서 동아고나 다른 관내 어떤 다른 학교들 상위권 학교들의 입결 컷이 들어오는 입학 컷이 높아진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자제분들 똑같이 1학년 때부터 수능 커리큘럼까지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동아고는 서술형이 있는데 와부고는 이제 서술형도 없고요.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국어가 왜 어렵냐? 일단 할 게 많다. 독서도 해야 되고 문학도 해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독서는 1학년 때 내신에서는 안 나옵니다. 문학하고 문법이 중요하고요. 특히 와부고는
문법이 아주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학교 수업만으로는 감당 불가능하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와부고 학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한 학생이 와부고에서 그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학교 수업만으로는 힘들 거야. 학원을 좀 찾아서 들어볼래라고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피셜하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까다로운 학교고 국어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수행평가 시간도 엄청 많습니다. 부담이 되는 게 많아서 사실 제가 국어를 가르치되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원을 이용하는 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정해주는 역할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암기 그 이상인데 암기만 해서 절대 안 되고요. 암기하면 60점대 나옵니다. 네. 딱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 위로 올라가려면 무조건 수능식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지 당연히 아까 보셨겠지만 그냥 정보 확인해서 무슨 청바지를 샀다. 이런 선택지 아니고요. 시간 26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1학년 때. 뭐 독서고 같은 경우는 30문제가 넘어요. 다른 관내 다른 학교들도 뭐 문제 수를 많이 내는 학교가 있는데 와보고 26문제입니다. 문학 13문제, 문법 13문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1등급 컷이 거의 다 80점대입니다. 그 문제만으로도 변별이 다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남지 않느냐? 오히려 모자랍니다. 보기에 외부 작품 정도가 아니고 문법 같은 경우는 임용 수준의 내용을 가져와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문법 지문 같은 걸 가지고 옵니다. 아이들이 그냥 단순 연습을 해서 풀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험 시간에 수능 모의고사 풀듯이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게 혼자선 쉽지가 않죠. 학생 혼자서 그냥 족보닷컴 들어가서 다운받아가지고 결제하고 풀어냈다가는 30점 나옵니다. 이런 말 좀 드리면 그렇지만 여기 만약 수강을 다 하시면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한 4, 5개월 뒤에 울면서 전화 오세요. 제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 이제 남편 욕도 하시고 아니 이거 나는 국어를 잘했는데 왜 우리 아이가 국어 점수가 안 나오지? 이거 남편 국어 점수를 한번 살펴봐야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막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왜 이럴까? 토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허들이. 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사실 똑같은 말들인데 결국은 그냥 하면 안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국어를 할 때도 좀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윈터스쿨 8주가 엄청 대단한 기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8주를 투자해서 한 3, 4개월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노베이스 학생, 아예 기초가 없는 학생이 1등급까지 치고 올라간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데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2학기 돼야 그 실력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내신 등급이 바뀌었기 때문에 1학기부터 좀 이게 손실이 되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겨울 때 중학교 때 이제 여러분 그 학부모님들 자제분들을 영어나 수학은 많이 시키셨으니까 국어는 지금 아니면 기초를 다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수업 구성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총 8주인데 특강이 6주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는 특강이라는 게 없고요. 문법이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시간을 따로 빼놨습니다. 특히 와부는 문법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 시간을 따로 빼놨고 나머지 문학과 독서가 이제 8주 동안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시간이 중요해요. 다른 이제 국어 전문학원 가보시면 일주일에 많아봤자 4시간 요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장님께 우겨가지고 국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진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7시간 반을 그냥 정규 수업으로만 설정해 놨습니다. 뭐 그렇다고 수강료가 뭐 엄청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필수 클리닉, 추가 클리닉해서 제 조교진들하고 학생들하고 붙어가지고 이거 왜 틀렸는지, 이걸 왜 모르는지, 이건 어떻게 읽었는지를 계속 점검해 나갈 겁니다. 실전 연습 같은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도 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실전 풀이 연습을 좀 시킬 거고요. 매주 확인 테스트를 치는데 매 시간마다 치는데 학부모님 문자로 다 갑니다. 시험 테스트 점수, 그다음에 이제 과제 미흡도 다 가고 있고요. 학생들은 싫어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좀 투명하게 좀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교재인데 시중 교재 아니고 제가 다 집필한 겁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 시리즈라고 이제 1권부터 3권까지 있고요. 1, 2권이 본교재고 3권이 이제 과제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전 시간 노트라고 이제 손필기에 놓은 노트가 있습니다. 이거 아이들이 이제 겨울 방학 때 좀 암기를 통해서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게 고전 시가거든요. 고전 시가가 암기로 좀 해결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자가 다 죽었어요. 진짜로. 이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식적인 측면으로 커버를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수 작품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싫더라도 미리 좀 해놓으셔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제가 좀 억지로 시킵니다. 암기도 시키고 계속 테스트 볼 겁니다. 필수 어휘는 아이들이 어휘력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건데 특히 이제 고전 어휘 같은 것들은 사실 지금은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시험에 들어가면 그때 외우기를 잘했다라고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 거기 때문에 요것도 강제로 시킵니다. 제가 그 뭐 강제로 뭐 빡세게만 시키는 건 아닌데 요거는 무조건 제가 제 이름을 걸고 강력하게 시킬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별 하프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 그 와보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차별로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거고 아마 구정이 지나고 5주차부터는 그 하프 모의고사가 아니고 풀세트 모의고사로 진행해서 쭉쭉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 브로셔고요. 여기 이제 커리큘럼을 적어놨는데 나중에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책을 그냥 내용만 뭉쳐놓은 게 아니고요. 제가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윈터 커리큘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거든요. 그래서 1주차 문학, 뭐 1주차 독서, 1주차 문법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제 고등학교 오기 전에 그 뭐 구정이나 이런 일정의 변동이 있으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똑같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문학 그다음에 독서, 문법 각각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를 예시를 좀 들어드린 건데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탄사와 뭐 어미를 활용해서 고조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학 표현 방식들이나 어떤 개념 학습 혹은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것들 현대시부터 출발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학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독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긴 글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어떻게 구성해 놨냐면 짧은 문장 단문부터 그다음에 한 단락, 그다음에 몇 개의 단락을 엮은 글, 그다음에 아주 긴 장문 독해까지 순서대로 갈 수 있도록 주차별로 구성해 놨어요. 제가 직접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다 구성을 해 놨고 중간에 보시면 어떤 뭐 연결어들이나 어떤 어휘 같은 것들도 추론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문법량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고등학교 문법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비고일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들만 넣어놨습니다. 그건 단단하게 훈련시킬 거고요. 그 단단하게 훈련된 걸 바탕으로 3월 달에 이제 내신 들어가면 그때부터 적용하면서 열심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좀 짜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번에 기말고사 결과도 좀 좋았고요.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잘 해줘서 그런 건데 1등급 8명 나왔고요. 2등급 10명 이상 나왔습니다. 그 매 시험마다 전교 1등 배출했고 사실 와부고를 맡은 지 막 엄청 오래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첫 해부터 제가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 내신 준비가 3배 이상이 들거든요. 진짜 좀 많이 힘든 학교예요. 그나마 그래도 학생들이 잘 따라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항상 만족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온유학원에서도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잘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중학교 때 50점, 40점 맞은 아이들도 고등학교 가서 국어는 달라요. 역전도 하고 빠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중학교 때 100점만 맞던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습관을 못 버립니다. 그게 아까워서요. 50점 맞던 아이들은 잃을 게 없습니다. 왜?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성적이 많이 바뀌고 6등급 학생들도 1등 전교 1등도 달성되고요. 7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갑니다. 단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 그걸 단축하는 게 그냥 겨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인데요. 학생들과도 타협하지 않고요. 어머님들과는 타협합니다. 학생들과는 타협하지 않고요. 제 스스로의 어떤 체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제가 열심히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
일단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와보고등학교 이제 1학년 수학 수업 담당하게 될 허윤정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면서 사실 어머님들 너무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집중해서 괜찮아? 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 이제 국어, 영어 또 이제 컨설턴트 분들까지 너무 또 아주 유익하고 길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좀 짧게 최대한 컴팩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일단은 저는 항상 제 소개를 할 때마다 되게 볼이 막 빨개지는데 근데 저는 요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덕소에서 한 15년 정도를 살면서 도심초, 예봉중, 마포구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와보고 다닐 때 이제 고3 때 현역으로 수능을 3개 틀리고 전체에서 서울대랑 이제 의대랑 카이스트를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보고 다닐 때 사실은 뭐 잘하는 편이긴 했겠죠. 공부를 잘하는 편이긴 했는데 수학 성적이 사실 제일 낮았었어요. 수학을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었고 특히 2학년 때는 제가 막 수원수투 이런 거 선행을 특히 안 했어가지고 거의 막 5등급, 6등급까지 내신이 나오고 모의고사도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4등급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그거를 눈물로 올려가지고 결국은 고3 때 성적이 많이 올라서 수능은 또 다 맞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또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좀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제가 와보고 1학년 학생들 처음 담당하면서 1학기, 2학기 수학 전교 1등 학생들이 둘 다 저희 반에서 지금 듣고 있고요. 그리고 와보고 내신만을 위한 자체 교재 당연히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오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성취도 체크를 한 번씩 꼭 해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현행으로 중등을 어디까지 어떤 정도 수준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고1 내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와보고 갈 정도의 특히 이과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선행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수학은.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제가 약간 기준선을 정해봤는데 본인이 만약에 와보고 가서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저는 수학이 이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등심화라고 하면 그 중학교에서 보는 시험 100점 맞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요. 아이들 고1 들어가자마자 3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게 중등범이에요. 그래서 그 고1 3월 모의고사가 사실은 저는 한 1, 2등급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아마 지금 학생들도 좀 듣고 있는데 한번 풀어보면 중등 수학?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보면 3등급도 안 나오는 친구들 와보고 해도 되게 많거든요. 막 처음에 보면 5등급, 6등급 나오기도 하고 난리 나요. 그래서 그거 한번 꼭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고1 내신 공통수학 1, 2 같은 경우는 이제 고2 3월이 공통수학 1, 2 전범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고1 6월은 고1 그 공통수학 1 앞부분 애들 1학기 중간고사 범위로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그래서 고2 3월이 당연히 범위도 더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요게 한 3등급 이상 그리고 고1 6월이 2등급 이상 이 정도 나오게 애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능 선행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수, 미적분, 일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이 아이들 수능 과목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선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근데 그게 또 나 대수 한번 들었어. 미적분 한번 들었어.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그냥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서 어디까지 소화를 했는지가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이 과목을 좀 잘 선행했다 하려면 센 B단계, 그러니까 기본 문제들, 유형 문제들인데 거기서 그래도 정답률이 80% 이상은 나와야 애들이 그 과목을 제대로 선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애는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좀 빡센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겨울방학 때 커리큘럼에 충분히 녹여서 겨울방학 동안 이 정도는 최소한 대비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킬 계획이고요. 이제 요거는
저도 되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지금 올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1학기, 2학기 전교 1등들이 다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좀 사례를 든 건데 어떻게 보면 여기 아는 막 선배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막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친구들이 뭐 다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학생 한 명은 선행이 되게 잘 돼 있는 학생이었어요. 미적분 1까지는 진짜 거의 고2, 고3 수준으로 돼 있는 친구였고 그다음에 미적분 2까지도 어느 정도 개념 수준의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였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쭉 1등을 하다가 오히려 방심했다가 성적이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정신 차려서 수학 점수는 다시 올려서 어쨌든 1, 2학기 둘 다 1등급을 받은 케이스고 그 학생 두 번째 학생이 사실 조금 특이한데 선행이 별로 안 돼 있는 학생이었어요. 공통수학 2까지면 와부고 기준으로 선행이 별로 안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심화까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정말 개념 수준으로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한 번씩 봤다 정도 수준으로만 하고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진짜 각성을 해서 수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약간 수업 시간에 내가 시키는 거 이거 하면 무조건 오른다 하고 말하면 애들이 이거 세 개 중에 한 이거 정도만 해도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거 세 개를 다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학기 때는 그렇게까지 성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한 1등급 끝자락에서 2등급 앞부분 정도였는데 애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 선생님 저 이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온다 하더니 여름방학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서 2학기 때는 이 친구가 이제 중간고사에서 전교 2등을 하고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해서 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말고사에 제가 알기로 2등이 80점대인데 이 친구가 혼자 97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는 학생도 있었던 걸 보면 물론 선행을 잘 해두면 유리한 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애들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꼭 선행이 필수는 아니다. 선행이 돼 있어야만 1등급을 받는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선행도 중요하고 심화도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겨울을 어떻게 좀 보내느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최우 선수님 무조건 고1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선행을 물론 하는 것도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도 결국은 들어가자마자 받는 1학기 내신 성적이 앞으로 수학을 애들이 놓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되게 큰 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1학기에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어도 1등급이 나오는 애들은 수학은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 결국은 안 돼 있어도 다 따라가게 되거든요. 일단은 요건 와부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제가 쭉 봤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그 미적분 2 과목이 3학년 1학기 때만 개설이 돼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보시면 미적분 2랑 확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적분 2를 들으려면 확통을 반드시 2학년 2학기 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과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제 확통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애들 수능 과목이니까. 그럼 확통 듣고 미적분 2 듣고 그 다음에 기하까지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지금 수학이 되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 계열 학생들은 저도 막 애들한테 학원 다녀라 선행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미안하고 애들이 너무 안쓰럽고 한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낫죠. 상황이 확률과 통계를 물론 이 친구들도 처음에 여기서 확통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과목이니까 나는 3학년 전에 2학년 때 다 끝내놓고 3학년 때는 그냥 좀 다른 거에 집중을 하겠다 하면은 확통을 미리 듣고 3학년 1학기 때 아예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미적분 2랑 확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일단 확통을 듣는 친구들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고 이과 애들을 좀 피하는 효과도 있겠죠. 이과 애들이 2학년 2학기 때 대부분 확통을 들을 거니까.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기는 한데 이과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학기에 수학을 이렇게 2개씩 듣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선행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과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 대수랑 미적분 1까지는 좀 선행을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문과 학생들은 그래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1 수학까지는 겨울방학 때 좀 보고 들어가는 게 아이들이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학생들 고1 수학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기말고사는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왔어요. 평균이나 여기 평균을 제가 빼먹었네요. 어쨌든 평균이랑 이런 게 아직 안 나왔는데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전교 1등이랑 그 2등급 컷이라고 해놓은 게 사실은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 컷이랑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교 1등이랑 그 2등급 컷 사이 간격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거의 막 20점씩 차이가 나죠. 근데 사실 애들이 전교 1등을 하는 게 물론 멋있지만 1등급을 따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막 평균 30점, 40점 나오는 시험에서 80점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네, 70점 초반 이거 보시면 다 20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이고 여기 전교 2등이 없는 이유는 저희가 2학기 중간고사는 전교 1등이 없었어요. 저번에.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로 예시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 중, 상 문제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최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문제는 뭐 전교 1등인 친구들도 못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못 풉니다. 그러면 상 문제들에서 이 등급이 판별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안타깝게도 와보고 시험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상 문제는 보통 찍어요. 그래서 찍어서 몇 개를 맞느냐가 돼버리는 거고 오히려 등급을 판별하는 게 이 중난이도 문제들이 등급 판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뭐 겨울방학이라든지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당연히 최상 난이도의 문제까지 연습을 시키는데 결국 내신 기간이 되면 오히려 중난이도 문제들을 진짜 제대로 실수 없이 풀 수 있게 훈련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1등급 전략이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뭐 어느 학교나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실수 없이 풀 수 있게 그리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전 대비 시간 재고, OMR 마킹하고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와보고도 항상 수학 부교재를 쓰는데 부교재 보통 난이도 어려운 문제집들을 항상 쓰기 때문에 그 부교재 뭐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시키고 그다음에 부교재 문제가 절대 그대로 안 나오고 변형돼서 특히 좀 까다롭게 변형돼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까다로운 변형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게 항상 교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량,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학은 잘하려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도 듣고 있지만 결국은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거는 학습량 늘리기예요. 애들이 이제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앉아있는 걸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냐면 예비고 와보고 1학년은 두 반으로 나뉘어요. 전교 A반, B반으로 나뉠 거고 그래서 A반에서는 공통수학 1을 좀 심화 개념을 하면서 공통수학 2의 도형의 방정식까지 좀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B반 같은 경우는 일단 공통수학 1에만 좀 집중을 해서 두 번 돌릴 정도의 시간은 안 나오고 공통수학 1 기본을 딱 돌리고 중간고사 범위에 좀 심화 개념까지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제가 사실 강의 계획서랑 이런 거 다 이미 짜뒀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문의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통수학 2 그리고 대수, 미적분 1 전부 다 기본 개념 특강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기본 개념은 이미 좀 충분히 되어 있고 심화가 필요하다 하시면 사실 특강에서 그닥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1 다 처음 듣거나 또는 한번 들었는데 한번 다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애들이 많이 까먹었다. 잘 모르는 것 같다 하시면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예시로 넣어놓은 시간표인데 A반이고 선행 어느 정도 됐다. 그래도 한 고1 범위까지는 웬만하면 잘 봐놨다 하시면 전교 A반 하면서 대수랑 미적분 1 다지기 정도의 특강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대수랑 미적분 1이 심화 수준까지 되어 있다 하시면 뭐 굳이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B반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공수 2 정도까지만 일단 좀 다지고 싶다. 대수랑 미적분 1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다. 저는 사실 A반, B반 나오는 게 뭐 학생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B반 나오는 학생들이면 보통 공통수학 1이 아직은 기초가 좀 다질 필요가 있는 학생들일 거라서 굳이 무리해서 선행 빼는 것보다는 일단 고1 수학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 제 수업의 특징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 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습 컨텐츠로 뭐 아이들 그 수학은 필기량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막 문제 막 풀어주면 애들이 잘 못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그거 다 복습할 수 있게 손필기랑 영상 항상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관리도 뭐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는 매 수업 앞뒤로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덕소고 와보고 졸업하신 수학 되게 잘하는 선생님들이 질문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주말마다 애들이 이제 틀린 문제를 모아서 개별 학습지를 항상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 푸는 시간이 주말 클리닉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신 대비 컨텐츠 이것도 올해 이제 와보고 1학년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컨텐츠였습니다. 제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오래 했나요?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죠. 저는 이 학원에서 상담실장을 맡고 있는 최미애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 시간이 지금 이제 통합과학 선생님께서 수업 그 영상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통합과학 선생님이 지금 2주 동안 한하고 특강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을 내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안내만 부탁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개강 때 뵙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이번에 오시는 이제 그 위정의 이제 선생님께서 2학년 화학 1 맡으시고 이제 아이들 1학년 애들 통합과학 수업 맡아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 통합과학이 이제는 이제 입시가 개정이 되면서 1학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수능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의 과목이라서 좀 이제 아이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싹 돌려보고 학교를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와보고 과학 시험이 다른 학교 시험에 비해서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애들 이제 저희 1학년 아이들이 하는 말이 후배들이 들어오면 한국사도 공부하라고 해야 돼. 통사도 공부하라고 해야 돼. 막 이런 얘기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1학년 아이들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시험 잘 봤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1학기 때 한국사하고 통합사회를 같은 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시험 잘 봤니? 라고 물어보니까 네, 2개 앞에서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시험이 50점이 만점이니?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 한국사 통합사회도 사실은 진짜 쉽지 않은 학교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뭐 그거는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암기를 하고 하면 될 수 있는 과목이지만 통합과학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정말 어려워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쉽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쉽게 나올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그냥 무난하게 시험을 보지만 어렵다 하면 거의 원과목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뭐 화학 파트도 화학 원과목 수준 정도로 시험이 나올 때가 있고 물리 파트도 물리 원과목 정도로 시험이 나올 때가 있어서 보통 다른 학교 준비하듯이 뭐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2-3권 풀어보고 시험을 봤을 때 사실은 와 이거 생전 처음 보는 문제야라고 와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 변형 문제도 많이 나오고 좀 심화 문제도 많이 나와서 통합과학조차도 조금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학교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저희가 이제 통합과학이 수요일 날 열리는데요. 총 6주 과정으로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해서 총 6주 과정으로 열립니다. 근데 날짜가 수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방학 동안 이제 방학 시작하면서 열려서 날짜가 수요일이다 보니까 1월 달에는 2번 수업이 되고 2월 달에 4번 수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주 과정으로 열리는데 아침 10시에는 이제 심화반 특강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2시에는 개념반 특강이 열립니다. 근데 이 특강 기간 동안에 6주 동안 통합과학 1, 그러니까 한 학기 분량의 과학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념반과 심화반의 차이는 이제 심화반은 통합과학을 한 번이라도 돌려봤던 친구들. 한 번이라도 돌려봤던 친구들은 심화반 들어주면 되고요. 아니면 돌려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과학을 좀 힘들어하지 않고 어렵지 않다 하면 저는 와보고 가는 친구들은 정말 와 나는 정말 과학은 젬병이야 이런 친구들 빼놓고는 그냥 심화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심화반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그 반도 개념 설명을 안 하는 거 아니고 뭐 하지만
결국 좀 심화 문제도 좀 더 풀어보고 모의고사 문제도 좀 건드려보고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도 좀 더 풀어보고 요런 과정을 심화반에서는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학교 가서 과학이 너무 이제 만약 쉽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어렵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또 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준비를 하고 갈 수 있게 와보고 친구들은 심화반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념반은 저희가 정말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완자 교재 이제 기본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개념 문제 완벽하게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를 이제 뭐 기출 문제 쉬운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건드려주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심화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심화 문제는 좀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학생들과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달까지 그렇게 해서 한 학기 예습이 끝나면 3월이 되었을 때는 이제 와보고 아이들만 모여서 와보고 내신반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는 보통 뭐 많이 하시는 분은 7주도 하시고요. 뭐 적게 하시는 분은 6주도 하시고 하는데 결국은 3월, 4월 신나게 준비해서 바로 5월 시험 봐야 되고 5월, 6월 신나게 준비해서 7월 시험 봐야 끝나요. 오늘 4개월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바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막 정신없이 바쁘고 선생님들도 더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이제 뭐 칼을 뽑았으니 뭐라도 썰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통합과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서 수업해 주실 거고요. 3시간 수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매 회마다 이제 복습 테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 보고 부족한 부분은 매회 클리닉이 아마 들어가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 수업은 아마도 화학 원도 같이 해 주실 거라서 네, 보시고 이제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저희 영상도 또 올릴 거예요. 지금 저 영상 장비 잘 돼 있죠?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니까 이제 좀 학생들도 필요한 부분은 부모님들이랑 같이 봐줬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오늘이 첫 설명회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설명회 좀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 뒤에 만족도 조사 작성하셔가지고 나갈 때 데스크 위에나 저희 이제 직원들 보면은 전화 우리 스태프들한테 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자료 맨 마지막 장에 온유학원 블로그 QR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영상이랑 앞으로 학원 운영 정보 열심히 올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